(2026년) 또 최초로 나왔다. 시작합니다. 주간 DH 이거 얘기하신 거죠? 네, 오래간만에 호들갑을 떠올려 봤습니다. 근 한 달 만에 녹화하고 있는데요. 저희 바빴습니다. 네. 진심 바빴습니다. 2달 된 것 같은데, 2달 거의. 아니야, 네. 한다. 진심 바빴습니다. 저희 올해 대전에서 이제 DH2016 세계 디지털 인문학 대회 있잖아요. 그거의 PC 체어를 조은희 선생님이 하고 있고, 디지털 총괄을 김병주 선생님이 하고 있고, 제가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왜 업체를 안 쓰고 돈을 아끼겠다고 업체를 안 썼을까요? 저희는 무슨 생각일까요? 하지만 아주 소중한 분이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인터뷰 녹화를 준비했습니다. 양정현 선생님입니다. 박수! 네, 이제부터 이제 한 분 더 계시죠? 양정현 선생님이 HGIS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HGIS에선 빠질 수 없으신 분, 현종 김 선생님을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네. 박수! 자, 그러면 전 이제 빠지고 김병신 선생님이 진행해 주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도 밤에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랜만에 또 이제 뉴페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네,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 양정현 선생님이시고요. 양정현 선생님 양력을 조금 제가 사실 양력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검색을 해봅니다. 믿고 제가 모셨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양정현 선생님은 2021년도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중세사, 조선 전기 관련한 연구를 하셨고요. 그걸로 박사를 받으셨고, 현재는 순천대학교의 지리산권 문화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연구교수로 계신 게 맞죠? 네, 그래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최근에 재밌는 논문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 한국역사연구반이라는 곳에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역사학 연구하는 그 스터디 모임에서 제가 처음에 알게 됐고, 그 이후에 HGIS 논문 쓰신 것도 봤고, 사실 저는 그 그 고전한문 표점 추론 자동화 모델, 그걸로 사실은 알게 됐는데, 사실은 HGIS 쪽 연구를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쭉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쓴 논문이 딥러닝 기반한 한국 고전한문 표점 추론 자동화 모델의 구축과 활용이라는 연구였고, 이게 호남사학회 역사학 연구라는 곳에 실렸고, 모든 그 모델의 전 과정을 공개하셨고, 거기에 이제 모델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공개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래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그런 데이터 공개나 연구 모델 같은 것들을 잘 공개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교보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모셨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지금 화면이 공유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기터브도 레포지토리 형태를 공개하셨고, 허깅 페이스에도 올려주셨어요. 몇 명이나 다운로드 했습니까? 네, 저기 좋아요 2개 중에 하나는 제가 좋아요 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네, 저도 여기 좋아요 했습니다. 스타 별도 제가 했을 겁니다. 네. 안 했네? 지금 하셨어요. 네.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역사학 분야의 디지털 인문학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이 좋아요는 저 했었어요. 요 좋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야. 좋아요. 했었었죠? 예. 네, 그래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일단 양정현 선생님 모시고 자기소개를 듣고, 뭐, 최근의 연구라던가, 혹은 하고 싶은 연구나 이런 것들 좀, 뭐,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양정현 선생님 자기소개 해 주십시오. 네. 박수 또 해주십시오. 연초에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제가 맨날 시청자로만 보다가 인터뷰로 된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네. 오늘 좀 제가 말하다가 좀 막아 뜨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다른 선생님들도 혹시 뭐 이걸 또 많이 보시니까 참고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역지사지 페이지를 공유한 다음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네, 연구를 좋습니다. 제가 개인 사실 프로필 페이지 같은 게 요즘은 사실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필수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또 제가 또 느리고 또 항상 이제 저희 그 같이 연구하는 이제 소모임이 있는데 역지사지라는 이제 모임인데 여기도 이제 저희 지금 패널로도 계시는 김현종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사실은 먼저 시작을 하셨고 저는 이제 이후에 들어간 이제 연구자인 경우인데요. 이제 사실 이렇게 그 김현종 선생님께서 사실은 먼저 이렇게 그 개인 사실은 그 서버를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저희한테 이제 공유를 해서 저희 연구 모임이 같이 쓸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또 좀 개인적인 프로필도 정리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가지고, 또 이제 오늘 자리에서도 여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다른 보시는 선생님들도 저 말고 이제 마치 왔다가 품절되면 다른 걸 사는 것처럼 저한테 관심이 없으셔도 다른 연구자분들을 여기 와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뭐 학위 논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거의 이제 논문은 전통적인 문헌 연구를 하면서 이제 시대는 또 조선 전기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전적인 시대 부분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학위를 받은 케이스고 이제 주제는 이제 교통사 내지는 뭐 이제 지방제도 그다음에 전통적인 이제 중세 정치체 뭐 통치 방식 연구 뭐 이러한에서의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선행 연구가 좀 많은 영역이어서 저는 이제 그 지방행정 시스템 안에서의 이제 역의 운영 구조 이런 것들을 역도제라는 개념이 이제 전통시대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개념으로 삼아서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공간적인 부분을 시각화하는 것이 이제 석사 논문까지는 거의 그 그림판에 점 찍는 이런 수준이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박사과정 과정에서 이제 이 역술사지라는 그 모임에서 이제 김현정 선생님 외에도 다른 선생님들과 박사과정 때 제가 좀 아주 운이 좋게 그 연구 보조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제 기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역사 지리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한국 학계에 많이 계시고 이제 그 성과들이 뭐 고려대 민현의 아틀라스 코리아나 뭐 지금의 이제 뭐 그것이 발전해서 뭐 그 국편에 있는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역사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되어 있는데도 이제 저 같은 이제 그런 전통적인 영역에서 한국을 공부를 하던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박사과정 때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역사지리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GIS라는 기술적 방법론들이 이제 역사 연구라는 전통적인 방식에도 되게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그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거를 조금씩 이제 혼자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이제 뭐 어깨너머로, 그다음에 뭐 유튜브나, 그때는 또 그때 좀 뭐 인터넷에 그런 이제 GIS 관련해서 좀 검색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 아름아름 조금씩 이제 프로그램에 익혀나가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뭐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런 이제 역지사지라고 하는 이제 그 디지털 공간 속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영역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일 또 하나의 계기는 이제 그 GPT가 노래하면서 제가 항상 이제 그 혼자서 찾아볼 때 갖고 있던 한계나 좀 혼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좀 접근하기가 쉬워져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HGIS에서도 뭐 여러 가지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전공자 엔지니어가 아닌 상태에서도 좀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겼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볼 수 있었던 게 그건 뭐 개인적인 그런 연구 교수로서의 이제 일과도 연결돼 있지만 그 자동화 DB를 만들 때 자동화라는 부분이 사실 좀 절실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특히 GPT가 이제 좀 상용화된 이후에는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DB를 처리할 때 자동화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본 후에는 뭐 아까도 그 허깅 페이스나 이런 페이지에
사실은 저 혼자 필요해서 자필 자작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만든 거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이게 어쨌든 연구 사례로서 이제 비전공자, 비엔지니어가 이런 정도까지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까 이제 소개받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딥러닝 기반 언어 모델 구축과 활용이라는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이제 쭉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쭉 보시면 사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의뢰 연구도 했었고, 뭐 그다음에 뭐 DB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HGS도 했다가 뭐 이러니까 다 다른 양자격인 줄 아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연구 성과가 사실 많지 않고, 계속 사실은 이 중간에 얼마나 제가 헤맸는지 학위 과정 때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행히 이제 저희 계신 김현정 선생님이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같은 그 다른 영역이나 내지는 이제 제가 많은 시사받은 연구들의 저자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금처럼 그래도 HGIS나 좀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공부를 하는 연구자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새삼 이 흐름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이 정도로 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GIS 쪽은 잘 모르니까 그 최근 연구를 조금 같이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리고 하고 GIS까지 같이 더 김현정 선생님 같이 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부른 거야. 아니야. 좀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그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거는 일단은 이제 제가 여기 일반 시청자라고 생각을 하고 디지털 이제 좀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혼자 다, 그러니까 뭐 물론 여기 스터디 모임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모임도 있지만 뭐 따로 공부를 더 하셨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뷰 하는 분들 보면 뭐 방통대를 등록했다, 뭐 사이버 대학을 뭘 했다, 뭐 물론 뭐 이 디지털 인문학 겨울학교 같은 프로그램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말고 그건 사실 굉장히 짧은 프로그램이고 뭐 한중현 인문정보학과처럼 아예 대학원에 한 번 더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혼자 독학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아마 다른 분들도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통적인 트레이닝 훈련 받고 그거를 박사과정부터 하신 건지 아니면 박사 논문 이후에 그거를 본격적으로 더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저도 좀 그,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적인 교육과정 내지는 학위과정을 이제 엔지니어링이랑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전혀 처음에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뭐 아마 좀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익숙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도 전에 다른 데서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사는 되게 뭐 이거는 뭐 역사 쪽만은 아니지만 DB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뭐 대학원 때 이제 그런 입력 작업들을 굉장히 뭐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 뭐 대동지지를 이제 한자 한자 이제 엑셀에 입력하는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배웠죠.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당연히 인터넷에 있는 디지털화된 원문을 긁어서 이제 그걸 붙여넣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것도 어디냐라고 할 정도로 뭐 이제 그게 2010년 이후에는 되게 이제 뭐 편해진 부분이지만 그것도 한 이제 10,000개 이렇게 막 긁다 보면 마우스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2010년 이후에 제가 대학원 과정 때 이제 좀 그래도 디지털 인문학이 좀 많이 이제 알려졌고 그러면서 이게 크롤링이라는 아주 좋은 기술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분야에서는 아주 어려운 기술이 아니지만 이게 저희 같은 특히 이제 텍스트를 수집해야 되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인문 그 연구 방식에서는 대량의 그 내용들을 손으로 긁는 게 아니라 이제 선의로 클릭하는 것처럼 이제 자동화돼가지고 이제 긁어 올 수 있다 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구글에서 막 검색하고 그 코딩을 이제 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막 파이참도 어떻게 막 다운받고 이런 다음에 다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 명에서 어쨌든 같이 논의해갖고 다 이제 한국사 연구자들 막 이런 대학원생들이니까 기초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일단 다 붙여놓기 한 다음에 돌리면 제발 되라. 근데 막 굿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크롤링을 해보려고
붙잡고 있던 게 파이썬이나 파이참 같은 것들을 그래도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좀 뭐 실패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붙잡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그 GIS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그 다룰 때도 어쨌든 코딩이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돼야 훨씬 더 수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으로만 사실은 유튜브 보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다가 이것도 역시 그 대형 언어 모델이 등장하면서 너무 편리해졌던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게 대화를 통해서 저는 어쨌든 많이 틀려도 조금씩 조금씩 이 친구가 고쳐주고 저도 그러면서 학습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GIS 프로그램을 쓰는 방식도 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런 거를 저희 이제 역지사지 같은 그 다른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계신 공간에서 얘기를 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수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이제 또 여기 계신 김한종 선생님께서 저는 원래 절대 뭐 새로운 도전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AI를 해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AI요?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졸업하고 순천대를 갔을 때 또 연구 교수들이 많이 하는 DB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 혼자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을 했고, 그러면 지금 한국학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차라는 단어가 들어간 텍스트를 다 긁어서 뭐 DB는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처리하고 나중에 번역까지 하고 뭐 어쨌든 이거를 진짜 나중에 텍스트 마이닝이라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정제를 해줘야 사실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거를 혼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 제가 그때 김윤정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데서 AI를 써보라는 어떤 계시였던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그때 이제 GPT-4가 또 도래를 하면서 조금 이 친구가 똑똑해져서 제가 화를 조금은 덜 내도 되는 상황이 돼서 친구랑 더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다른 건 원하지 않고 표점만 찍을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한국학회의 기존의 표점과 이제 교감 표점 연구 성과가 지금도 엄청나게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이론상으로는 이게 학습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이제 GPT-4 이후에 이 코딩이 좀 더 이제 성능이 올라간 LLM들과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고치면 이게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서비스하는 내용까지도 이제 이걸 다 이제 코드로 만들고 검증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준이 가능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코드를 계속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주석들을 너무 또 GPT는 꼼꼼하게 달아주니까 이제 저도 프롬프트를 그런 방향으로 짜놔갖고 최대한 제가 학습하면서 이거를 이제 고쳐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물론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했지만 비용이나 시간보다는 제가 좀 학습하면서 이거를 이제 일단 제가 원하는 이 표점을 자동적으로 이제 찍어주는 모델, 요거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짜가지고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작년 여름 한 두세 달 정도 이걸 매달렸을 때 이제 코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그 교감 표점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양질의 전문가가 찍은 교감 표점 데이터가 사실 이미 과거부터 그 열심히 크롤링을 하면서 쌓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전처리를 해서 적용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제 좀 돌파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코드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짜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고도화된 내용이 아니지만 계속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면서 대형 규모의 데이터를 이제 모아야 된다. 계속 이런 집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학의 좋든 안 좋든 사업 형태가 대부분 그런 텍스트를 누적해 나가는 방식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 몇십 년 쌓이면서 지금 저의 어떤 이런 니즈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 말고도 사실은 뭐 데이터가 많은 분들은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LLM 같은 그런 소위 어떤 그런 코드를 통역해주는 이런 기술을 좀 익숙해지신 분들이 졌기 때문에
저 이후에도 이런 연구들은 좀 이제 다발적으로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길게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계속 이렇게 삽질을 해오셨는데 근데 보통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선생님은 끝까지 그래도 한번 가보신 것 같아요. 보통 거기서 이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갑다 해서 보통 대부분 접는데 선생님이 어떤 원동력이 있는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래도 해보셨고 그리고 2023년 정확히만 이제 2022년 챗GPT 등장 이후에 이제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 나오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생산성이랄까 효율성이 굉장히 확 올라가서 요번에 나온 논문도 일종의 그걸 이제 아예 맡기는 형식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계속 핑퐁하면서 계속 스터디를 하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굉장히 그래서 좋은 사례라고 네, 생각이 되네요. 네네. 대화하면서 약간 제가 나름대로 그 정리를 하면서 학습을 했던 흔적들을 그러면 조금 혹시 보여드리면은 제 사례 네. 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뭐 내용들은 사실 볼 게 아니고 이제 어떤 흐름으로 했다 뭐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여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요 정도 크기는 보이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로버타라고 하는 엄마 언어 모델이 어떤 건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저도 이제 나름 뭐 잘은 못하지만 좀 그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이제 구글 브레인이라는 데서 이제 나온 이후에 많은 게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연역적인 방식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열심히 학습을 시키다 보니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진 뭐 이런 과정 자체도 너무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저는 사실은 이제 표점이라고 하는 단일한 목적을 가진 그 작업을 수행했던 건데, 이때 사실은 뭐 맥락을 전방위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미세 튜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자그만한 자식의 언어 모델을 만든다. 이런 과정을 적어도 이제 선형대수라고 하는 벡터 공간 안에 엄청난 뭐 이제 차원의 우리가 쓰는 GPT 같은 어머니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로버타 같은 제가 이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중국어를 학습시킨 그냥 로버타 사전 모델을 쓰다가 최근에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시쿠라고 하는 그 사고전설을 학습시킨 그 사전 모델로 바꾸긴 했는데, 그러니까 요 거대한 GPT 같은 엄청나게 큰 차원의 언어 모델이랑 그다음에 제가 쓸 수 있는 그런 공짜인 그런 이런 이제 한 700, 800 차원 정도의 이제 벡터 안에서 이게 지금 막 이제 확률적으로 파동치고 거기서 이제 그걸 미세 튜닝을 시켜가지고 이제 쭉 그 소위 말하는 어텐션이라고 하는 구조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 LLM과 대화를 하다 보면 수학을 잘 못해도 특히 저희처럼 대화로 많은 걸 풀어나가는 인문학적으로 걸쳐있는 연구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그러니까 사서가 되는 것 같아요, LLM이.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텐션이나,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해나갔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논문의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나 코드를 짜나가는 부분들도 물론 제가 뭐 쓴 다음에 이거를 GPT를 다시 보여주고 이런 서술이 맞니 뭐 이런 검증은 이제 다 거칠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이제 그걸 학습을 할 때 이 논문 쓰는 방식에서도 익숙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좀 아예 이제 그쪽에서 출발하신 분들보다도 아예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아예 그냥 저 기본적인 그러면은 뭐 이제 진짜 수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가능한 형태로 됐고 요런 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논문이 나오면서 되게 이제 공식화 됐고 이걸 바탕으로 구글 같은 돈 많은 이제 그 기업들이 막 해보다가 어느 순간 터졌던 게 이런 이제 LLM이다. 막 이런 흐름은 네.
뭐 제가 지금 말은 굉장히 이제 서투르게 합니다만 많은 인문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논문도 볼 수 있지만 이런 LLM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그래도 명확하고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셀프 어텐션 같은 아이디어를 좀 더 이제 납득 가능하게 이제 소화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실은 이게 표준 모델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좀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패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어떤 구조로 가는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되게 뭐, 왜 셀프에서 왜 셀프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사실 저는 인문학 쪽에 걸쳐있는 연구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은 제 자필 자작으로 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연구 영역 하려고 표준 모델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이 LLM을 통해서 사료를 볼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역사학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료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을 다시금 재소환을 해서 LLM이 보는 사료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검토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델의 조그만 구조나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대화를 통해서 이해해 가면서 오히려 좀 본질적인 질문들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표준 모델 이후에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로버타에서 시쿠 로버타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뭐 도메인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 당연히 필요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가면 이게 인문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어떤 질문이랑 다를까 하면은 결국은 그런 LLM이 보는 사료라는 무엇인가라는 또 되게 오래된 질문이 또 소환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떤 부분에서부터 또 접근해가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서. 근데 이것도 결국은 또 LLM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데이터들을 막 모아서 이제 여기서 얘가 이제 뭐가 확률적 앵무새 뭐 그렇게 표현한 개념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그래서 이 좋든 나쁘든 이제 그 확률적 앵무새한테 맞든 걸로 우리가 또 이 친구를 이해하고 또 인간한테 본질적인 인문학적인 질문으로 연결해 가는 게 네, 되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흥미로운 것 같고 앞으로도 네, 지금도 사실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겠죠? 그런 것 같은데 저번에 김병준 선생님께서 그 카톡에 디역반에 올려주셨던 그 언어 모델에 대한 되게 메타적인 접근에 대한 그 논문도 되게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점점 더 질문이 이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뭐 눈앞에 닥친 일을 하기 위한 뭐 언어 모델에 내지는 다른 뭐 연구 성과들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런 게 또 계속 이렇게 수렴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좀 조금 말이 좀 정리를, 제가 네, 네네, 삼천포로 흘렀습니다만 네네. 열심히 LLM과 대화하면서 그래도 개념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것들 덕분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없었으면 사실 저도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예전처럼 그냥 코드 만들어 놓고 되라 한 다음 거의 굿하고 막 이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인문학자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 음, 언어 모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언어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자. 뭐 이른바 이뭐 밑바닥부터 프리트레인은 아니고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 개념을 그 방금 저도 그 한창 CNN, RNN 뭐 인베딩 이거 한창 공부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 박사 과정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그거를 이제 이론만 하신 게 아니라 결국 그걸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서 그게 또 논문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교보제처럼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끝까지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도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다른 분들한테 또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김현정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음, 김현정 선생님도 뭐 LLM과 혹은 디지털 인문학 혹은 뭐 HGIS 이런 연결 지점에서 질문이나 아니면 커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저를 몇 번 소환하셨지만 저는 뭐 별 도움을 준 게 없고요. 사실 뭐 GIS도 그렇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디지털 쪽에 조금은 몸담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GIS 분야 할 때 의외로 노가다가 많습니다. 예. 예. 뭐 의외로? 의외로? 의외로. 다른 예, 사람도 알지 사실 않나요? 그 GIS도 이제 종류별로 다른데 이 역사지리 정보 다루는 게 사실 국가에서 만들어준 DB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연구자가 다 개별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텍스트 뭐 책 한 권 입력하는 거 뭐 이런 단위가 아니라 사실 이게 범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역사지리 정보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할 때 이제 뭐 텍스트 점선면을 자동으로 찍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수준이 올라가질 못했어요. 사실 최근에 진짜 1, 2년 사이에 이게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그것 또한 이제 과거의 역사지리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 현재지리 정보에 특히 이제 위성사진 판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나온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역사지리 정보에 적용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텍스트 쪽에서 역사지리 정보를 어떻게 이제 인식하고 또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저도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였고 그런 부분을 이제 LLM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뭐 GIS의 뭐 GeoAI라고 하죠, 요즘.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접목을 하든 뭐 이런 방향성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왜 하필 이제 표점 연구를 처음으로 잡으셨는가, 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이제 한번 해보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더 멋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아니면 표정 좀 봐요, 표정 좀. 네. 진행 중인 또는 교수님, 하고 교수님. 싶은 뭐 이런 연구가 있으신 부분을 텍스트 쪽에 하나, 그 다음에 GIS 역사 GIS 쪽에 하나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그 표점 연구를 처음에 이제 넣게 된 것도 일단 뭐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아까도 일 때문에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물론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뭐 원래 이제 예전에 그 카이스트 같은 데서 사실은 이미 이제 인터넷에 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사실 뭐 유료인 것도 있고 무료인 것도 있지만 굳이 제가 개발하지 않아도 표점도 찍어주고 개체 인식도 해주고 어느 정도 이제 번역도 해주는 그 사이트나 모델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GPT에 바로 넣어도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게 된 건 이거를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로컬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기존에 공개된 코드나 그리고 일단 체크포인트라는 개념을 그때 몰랐는데 그걸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까 로버타나 시쿠 로버타 같은 것만 다운받아서 쓰기에는 그럴 바에는 그냥 GPT에 돈을 지불하고 API를 호출해서 일일이 돌려야 되냐.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게 검증되지도 않은 방식이고, 또 이제 그래서 연구들을 찾아보다가, 아, 이거를 이제 차라리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저한테도 경험이 되겠고, 그리고 이게 훨씬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사실 돌려놓고 있거든요, 집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한국 고전 한문 표점 방식으로 이제 하려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까도 계속 말하다가 제가 3000% 빠진 게 이게 결국엔 어떤 방향으로 질문을 낳는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표점을 찍으면 우선은 번역은 그 다음 단계지만 근데 또 표점이 있어야만 번역이 반드시 된다. 뭐 이게 선후 관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어쨌든 차치하고 텍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 방식들,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뭐 네트워크 분석, 뭐 어쨌든 그런 뭐
잘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있지만 적어도 디지털 인문학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기본적으로 시도를 해보려면, 비전공자가 시도를 해보려면 적어도 이제 고전 한문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현대적인 의미로 좀 분절되어 있는, 이게 나중에 형태소 분석기에도 넣을 때도 유리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이제 중심성 같은 가장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우선되는 게 표점이라는 이제 부분이었고, 근데 또 그렇게 듣다 보면 그런 방법론적인 필요성에서 일단 전제가 표점이 이제 일관적인 형태로 깔아줄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근데 그 다음엔 지금은 오히려 이게 로버타로도 한번 모델을 돌려보고, 그럼 한 0.9 정도 나오다가 지금 사고전설을 학습시킨 로버타를 넣었더니 한 0.91 정도로 성능이 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로버타든 시크로버타든 현대적인 해석 방식으로 사료를 바라보는 건데, 요게 또 도메인이나 다른 시점에 따라서 다른 모델들이 있으면 얘가 또 다른 성능을 낸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결국 인간이 뭐 조선시대 사료를 볼 때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사실 굉장히 겹쳐 보였고, 또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계속 우리가 사료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그럼 결국 인간이 사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계속 물어왔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사료를 어떻게 볼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도 당연히 수반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결국 표점 연구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파생된 부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궁금한 건 그냥 단순히 도메인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넘어서 이게 인공지능이 받아들이는 텍스트라는 게 이것도 시점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구분해갖고 우리가 바라보면 또 우리가 사료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또 부분이 될지 않을까. 그런 것도 네, 결국 전통적인 역사학의 질문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네, 어떠다가 표점 연구 모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내필적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질문은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요즘에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이것도 현종쌤이 아이디어를 다 본인은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흘렸던 이런 것들이지만 뭐 사실 그 비전 학습을 이제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손으로 그리는 게 디지타이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따와가지고 사람이 만드는 게 그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학습을 시켜야 되냐, 이게 또 텍스트 학습하고는 되게 다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또 굉장히 좀 그 비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나 공간을 학습시키는 부분들은 좀 그냥 정확하게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관점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제 저는 그 GIS를 접목한 그 연구 방식에서 저는 아까 이제 교통제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길의 이제 재현이나 그리고 이것이 실제 모델링을 했을 때 걸어간 시간이나 거리 같은 게 현재의 그 척도에서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들을 이제 GIS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복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전체 전통시대나 과거에 남아있는 도로 정보들을 따와야 되고, 근데 이걸 손으로 하다가 이것도 진짜 한도 끝도 없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지형도라고 하는 이미지를 비전 학습을 해서 제가 이제 손으로 이미 그려놓은 것들을 좀 학습을 시켜놔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모델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지형도에도 적용시켜서 좀 이제 한국 같은 근대 지형도 이미지가 굉장히 데이터가 또 잘 돼 있고 이런 쪽은 또 그걸 잘 써줘야 또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닿는 그런 공개된 선에서 좀 그 비전 학습된 모델도 결과를 공개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국가에도 그런 이제 이 지형도 이미지 자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반에 이제 쓸 수 있게 공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그런 연구도 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비전 학습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정희 선생님이 분명 짧게 하신다고 했으나
굉장히 긴 이야기여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역시 인문학 전공자들 하는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은희 선생님이 약간 손을 음, 드셔가지고 혹시 음. 또, 네, 아니, 질문.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양경 선생님이 되게 무서운 말씀을 그냥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 궁금해서 했어. 맞아, DB 작업 다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맞아. 궁금해지지 않아? 그러다 보면 그냥 독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무섭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머리는 조금 이해가 가요. 사실 이제 좀 디지털에 가진 사람이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파이썬까지는 조금 이제 옛날에 배우시면서 누구한테 좀 배우시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독학을 하신 거잖아요. 왜?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냥 정말 이제 단순한 지적 호기심인지 아니면은 그냥 사업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빠진 그 함정 재밌어서 그런 건지, 그런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제 이쪽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금 인스피레이션이나 좀 생각을 공유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까지 하시게 됐나. 그 부분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까 그 크롤링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런 음, 상황들, 그건 왜냐면 이제 대학원 때 저희 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수업 때 십시일반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인터넷을 다 긁어 와라 이런 걸 시키는 과제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손으로 뼈 빠지게 그걸 막 긁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한 명이 크롤링이란 걸 하면 된대. 뭐 이렇게 일단 계기는 있었던 건데 어, 근데 저도 그전에는 사실은 파이썬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저도 굉장히 이제 그 장벽이 큰 사람이라서 처음에 되게 이제 막, 뭐, 대학교 때 있었던 뭐 비주얼 베이직 이런 수업들 다 드랍했는데 이걸 또 해야 되나? 근데 파이썬은 그래도 명확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다른 언어들보다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이제 저는 그냥 잘 못하지만 그냥 수학이나 코드나 이런데 관심은 사실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저도 뭐 JS 프로그램을 하든 뭐하든 당연히 관심이 없는데 그걸 하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안 되는 실패를 저는 많이 겪으면서 이제 겪던 타입인데 근데 일단 파이썬 언어라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엑셀에서 이제 저한테는 뭐 다른 분들은 다른 언어가 더 적합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 역사 연구자들이 사실은 엑셀 형식을 거의 이제 뭐 거의 뭐 사실 뭐 경제사든 뭐든 뭐 다 엑셀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엑셀에 좀 괜찮게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파이썬 언어 같은 경우에 그 GPT 같은 LLM이 등장하고 이걸 GPT랑 파이프라인을 짜고 클로드한테 시켜서 GPT가 준 패치를 이렇게 반영해. 그러면은 속도도 빠르게.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쓰면서 생산율이 확 올랐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계속 틀려도 GPT한테 왜곡 틀렸는지 그거를 얘는 이제 근데 느리니까 클로드 같은 이제 저렴한데 빠른 친구한테 주면 또 문법 검증 같은 거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바이브 코딩의 속도가 GPT-5, 클로드 4.5 이후에 이게 성능이 확 올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선생님, 이게 그래도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젝트를 하나 삼아서 해보면 이게 제가 말로 이거를 이제 하는 되는 것보다도 네, 어떤 자그마한 프로젝트 만약 나한테 되게 한 5만 건 정도 사료를 긁은 엑셀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뭐 행 구분도 안 돼 있고 근데 이걸 손으로 하기엔 엄두가 안 나. 근데 이걸 일단 가지고 이제 GPT랑 대화를 하면서 정리하는 파이프라인을 짜보고 그리고 코드도 만들어 봤다가 해봤다가 안 되면 클로드한테 다시 주고 그럼 다시 돌려보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사실은 저는 반복하면서 제가 학습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정리했던 것들을 활용해서 네, 그 프로젝트 기능 같은 거 활용해갖고 지난번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활용해서 조금 더 확장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사실은 조은희 스님에 대한 물음은 별로 대답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쉽게 잘 하고 계셔서, 제가
밥 아저씨의 참 쉽죠. That easy. 네, 그래서 쉬운 것 같진 않고요. 이게 별로 대답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뭐요 대답은 된 것 같고 이제 그냥 한 사람의 그러니까 사실 그 인문학 하는 사람이 다 자기의 집착이 있잖아요. 사실 집착이 있고 또 그 파고드는 힘이 있는 건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이제 계기는 어쨌든 지도 교수님의 강력 권유에 따른 뭐 이렇게 데이터 스크래핑, 이제 노역, 사역 이런 말을 그건 아니고 근데 그거를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요즘 애들이 민맥스라는 말을 쓰는데 에퍼슨 그러니까 노력은 미니멈으로 하고 성과물은 맥스로 하는 걸 민맥스라고 하거든요. 영어에서는 약간 민맥스에 또 이게 추가하시다가 나온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참 일반화하기 쉽진 않네요, 선생님.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연구가 다 일반화하기 쉬운 거긴 어려운 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김병준 선생님이 자꾸 사람의 교보제로 말씀하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도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양 선생님 말씀 맞다나 혼자 하다 보면 계속 막히잖아요. 누구한테 맨날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저도 데이터베이스 논문 처음 쓸 때 김바로 선생님이랑 거의 지체수로 한 몇 시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이거 데이터 뽑아달라, 뭐 이거 식 어떻게 있는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이제 그 GPT나 이런 모델을 통해서 많이 편리해졌다. 그런 거에 대한 그 좋은 예시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좀 무서워요. 막,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 네. 네, 네.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삽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분명 음. 네, 이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GPT 쓰고 뭐 클로드 코드 쓰시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쓰실 것 같고. 로컬에서 하는 거는 제가 또 안 맞아가지고, 그거는 또 대화를 하기엔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음,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건 패치는 다 GPT한테 그 언어로 말하라고 하고, 전 진짜 그냥 이미지나 이런 걸 던지는 쪽이어서, 예를 들어 뭐 얼마만큼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학습시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 전 이렇게 그냥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이게 만들어준 코드를 어디다 붙여 넣어서 실행을 해라, 뭐 이런 정도 수준은 사실은 이제 파이참이나 이런 거를 이제 썼던 사람들이면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사실 그냥 코드를 제가 아예 안 읽어도 일단 던져준 걸 붙여놓고, 그다음 나온 로그들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실패 로그를 다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음, 그게 좀 이제 비용상에서는 이제 부적절하게 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 로그들이 많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예외 넣고, 다 실패하면 실패한 이유들부터 일단 디버깅 다 하고, 막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그냥 하나씩 하나씩 질문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뭐, 이거는 사실 프로젝트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제 그 해당 코드 하나하나를 이제 자기가 한번 받아서 실행해보는 과정을 거치면, 네. 그러면은 또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역시나 같은 잠십조로 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 제가 네. 옆에서 이렇게 봐보면, 메모를 진짜 잘 남기세요. 아까도 이제 노션에 좀 남겼지만, 그 연구 절차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메모로 남기고 또 자연스럽게 그게 또 논문의 연구 그 방법이라든가 내용으로 들어가고, 요즘은 또 허깅 페이스든 깃허브든 밑에 또 리드미를 잔뜩 써주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자연스러움이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할 수 있을까? 이제 DH 교육적인 면에서는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리드미 파일을 저도 사실은 선생님 논문을 읽기 전에 리드미 파일을 보고 꼭 섭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리드미 파일이 웬만한 그냥 논문 수준으로 엄청 자세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물론 이 리드미 파일이라는 이 개발자 문화가 인문학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사실은 생소하죠. 하지만 여기 안에 어떤 과정으로 했고 요거를 물론 이것도 당연히 혼자 다 쓰신 건 아니고 뭐 LLM도 도움 받고 하셨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장악력이랄까 그런 것들을 잘 제가 항상 그 논문 리뷰할 때 연구 데이터는 어디 있고 연구에 필요한 어떤 것들은 어디에 올렸고 그런 것들을 이제 리뷰어로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아마 다른 분들도 요 논문도 논문이지만 요 리드미 파일을 한번 보시면 심지어 영어로도 적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되게 좋은 사례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표점 모델이 아니어도 내가 만든 모델을 논문으로 쓰는 경우는 이런 식의 자세한 리드미 파일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리고 심지어 계속 업데이트도 최근까지 또 하신 것 같고, 3주 전에 이렇게 업데이트 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네, 사례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질문할 게 있을까요? 네, 김바로 선생님. 그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그 위키가 있더라고요. 역지사지, 디지털 역사지리 위키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되게 사실 유용한 이것은 오늘은 주인공이 양정현 선생님이니까 양정현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네. 주세요. 되게 이것저것 정보가 많이 결집이 잘 종합되어 있더라고요. HGIS 관련으로. 특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여기 완료 진행 예정이라고 돼 있고 DB 구축 계획도 있고 뭔가 이것저것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 부분 뭔가 사실 그 통과를 하시는 관리자 분이 김현종 선생님이어서 사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는 또 3000% 빠질 것 같아갖고 현종 선생님이 근데 저는 차라리 이 역지사지는 따로 이 녹화를 하시는 게 더 적합하다고도 생각할 정도로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간단한 소개는 현종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제목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하나 공유만 해놓고 하겠습니다. 예. 하면 왜냐면 일단은 어때요? 라임이 중요해서 요즘은 역지사지가 이게 다 아시겠죠? 역사지리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뭔지 몰라요. 여기 세미나 팀도. 근데 어쨌든 이걸 이름을 잘못 줬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직도 구글에 검색을 하면 그 사자성어를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뭐 지금 와서 이제 바꿀 수는 없습니다. SEO를 최적화시키시고 이제 뭐 네이버에 돈 좀 내시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역지사지를 만드는 거는 다른 이제 디지털 인문학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개된 DB가 있어야 이제 학문의 저평도 넓어지고 지평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후학들도 이제 같은 노가다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뭐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인데요. 제가 이제 역사지리 정보만 좀 매해 이제 늘어나니까 지금 몇 년째죠? 20 몇 년째 구축 중인데 여전히 똑같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좀 줄여보자 해가지고, 그런 역사지리 레이어들을 이제 하나씩 올려놓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업비를 받지 않고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받게 되면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틀을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각자의 하드에도 상당히 많은 지리 정보가 있다. 그런데 이제 논문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은 열어보지 않는 데이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디지털 그 필드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맞춰가지고 좀 올려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시작은 했는데 이게 확실히 논문 하나에 들어가는 요 사파지도 한 장을 만들 때 DB 그 공력과 그 다음에 역시 공개용 DB를 만드는 거는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힘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역사지리 공부하시는 이제 역사학, 지리학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채워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정현 선생님이 이때 들어오셔가지고 사실은 요거 이제 다 설명은 당연히 불필요하고 요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로 DB를 엄청나게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이게 정말 대단한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DH에서 많이 이제 그 예제로 쓰는 게 오르비스라든가 뭐 이거 뭐죠? 지중해 로마식이 그쪽 길찾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 DB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도로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말을 타고서 얼마나 걸렸지, 걸어서는 얼마나 걸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혼자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재 선생님이 고민하시다가 아까처럼 이제 AI를 이용해가지고 도로를 추출하는 것들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최단거리 모델 같은 것들은 아주 오래된 알고리즘이죠. 사실은 컴퓨터 알고리즘 중에 이제 처음 이제 학과 들어가면 배우는 거기도 한데, 근데 그런 이제 알고리즘도 옵션이 많이 들어가면은, 변수가 들어가면은 아주 섬세하게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습적인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길이 없는 곳은 이제 지형을 따라서 이제 갈 때도 이제 경유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이제 길들이 생기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여전히 이제 이건 AI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GIS를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공헌을 지금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이런 코드들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또 활용을 하라고 메모를 또 남겨주셨고요. 아무튼 메모를 아주 잘 남겨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메모에 대한 요약본이 또 필요할 것 같은 정도로 메모가 아주 상세하게 잘 남겨주셨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주제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올해는 봉수를 하고 싶다. 그럼 봉수만 계속 찍는 겁니다. 그러면 봉수 될 자료만 엄청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해에는 뭐 그냥 물산만 하고 싶다. 그럼 물산 늘어나고,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이제 다른 연구자분들한테도 이제 이런 지리 정보 관련해 특히 이제 역사 지리 정보 관련으로 논문을 쓰게 되면 이것도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쓰신 논문의 결과도 여기에다가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 역지사진은 이 정도로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또 데이터의 소개까지. 저도 이거 있는 줄 몰랐는데 저도 좀 더 다른 수업 시간이나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올라오네요. 그래서 네, 요즘 그, 방학 돼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 또 코멘트나 질문이나 있을까요? 한 시간이 좀 훌쩍 지나서 이제 어, 그 없으면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경희 선생님 이야기는 더 뭐 초청해서 더 이야기를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양경희 선생님 작업을 보면서 그 독일의 사회학자인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텔카스텐이라고 메모 상자라는 개념이 있고 그 메모를 가지고 논문을 정말 많이 쓰셨는데 그 이렇게 메모를 많이 남기시고 거기 안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논문도 될 수 있고 저서도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저도 바빠가지고 학자인데 책을 못 읽고 논문만 겨우 끄적이다가 그 조테로 같은 데다 이제 겨우 논문 읽고 메모 좀 남기는 수준인데요. 저도 제가 좀 반성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위키나 이런 거 기록을 잘 남겨서 이런 것들을 메모하고 그리고 그거를 교육으로도 하고 논문으로도 하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잘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종의 덕업일치처럼 내가 하고 있는 데이터 모으는 작업이 나중에 논문도 되고 그게 나중에 뭐 교육으로도 활용되고, 다른 분들이 다시 그걸 파생 연구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례를 보여주셔서, 저도 좀 이게 이번 기회에 좀 자극이 됐고, 다른 연구자 분들도 디지털 인문학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면 내 연구 성과가 굉장히 더 뜻깊게 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논문이 내 논문에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매뉴얼 이상의 그런 도움이 되는 게 디지털 인문학의 또 매력이 아닐까. 이 사람이 썼던 것들을 계속 내가 다시 내 것으로 가져와서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계속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현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 생각엔 또 불러도 한 2시간 떠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밤이 깊었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마 더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혹시 주변에 또 있으면 또 초대를 해주셔서 같이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역지사지 팀에 보니까 다른 멤버들도 또 있네요. 그래서 다른 멤버분들도 제가 직접적으로 모르는데 아마 지리학 쪽 하시는 선생님들 또 불러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보다는 네, 재밌을 겁니다. 네, 네, 아유, 좋습니다.
여기 멤버들, 여기 김종혁, 최유식, 박선영 스님도 뭐 불러서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 양정현 선생님 모시고 네, 초대석 잘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분들 또 추천해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제가 바로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댓글 항상 안 다셔서 제발 좀 달아주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